휴대폰,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걸 본 적이 혹시 있으신 분? 거의 없네요. 없습니다. 애들은 기본적으로 통화를 싫어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한 10분이면 통화하면 끝날 일을 한 2시간 동안 카톡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대기자 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인재개발원 학교폭력 담임교수 서민수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모든 범죄나 이 아이의 징후들이 스마트폰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 부모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은 아이의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건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아, 그리고 네. 여기서 뺏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일찍부터 사용을 하면 막으려고 하면 이게 막을 수 없고 싸움으로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거는 그렇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고 스마트폰. 제가 북콘서트라든지 부모님들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질문이죠. 하나가 예.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네. 두 가지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는 포기하셔야 되는데 어느 쪽이 부모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죠. 예, 우리는 사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그냥 너무 가볍게 전달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존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어른에게 자동차와 똑같아요. 예, 쉽게 말하면 어른의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뭐다? 스마트폰도 지금은 이제는 면허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 거기에는 정말 무통제, 예, 뭐 무감도, 뭐 예, 쉽게 말하면 무풍지대예요. 예, 그냥 제가 범인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노리는 범인들도 너무 많고, 아이들을 현혹하는 광고들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극적으로 MSG를 뿌리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도 너무 많고.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이라는 그 폰이라는 개념에 좀 약간 좀 그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물 사주시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그쵸. 흔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죠. 뭐냐면 스마트폰을 주지 않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주는 대신에 합의가 돼야죠. 언제 어떻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머님께서는 PC 버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좋아, 엄마가 말한 대로 스마트폰 나 안 쓰겠어. 뭐 카카오톡 하고 페이스북 하고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네. 예, 뭐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봤을 때 안 좋은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 하는 게 카카오 나는 그러면 아이들이랑 카카오톡 어떻게 해? 난 그러면 페이스북에 나도 그러면 애들하고 댓글도 달고 소통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왕따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했을 때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학교 방과 후에 2시간 정도 하겠다. PC 버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찌 보면 대부분 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 규범력을 가져라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판단력도 떨어지고 현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안 준다면 대안이 있어야 돼요. 납득할 만한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집은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딱 10시 되면 안 쓰는 거야. 9시 되면 안 쓰는 거야. 엄마 아빠도 안 써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안 쓰기로 하고 딱 9시에 바구니에 딱 다 담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왔다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이거는 이제 약속이 깨지는 거죠. 네. 이거는 아이에게 잘못된 규범력을 주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한다는 건 가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이만 못 쓰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아이도 충분히 사회생활이 있고 아이도 충분히 개인 사생활이 있는데 아이만 못 쓰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고 못 쓰게 하는 대신이 아니라 아이에게 쓰게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쉽게 말하면 사이버상에서 위험이 느껴질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이버 안전장치를 깔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왔던 뭐 맞아요. 사이버 안심존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깔자. 그리고 위치 추적 깔자.
이 정도의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서로 동의하에 스마트폰을 준다면 네. 저는 아이가 나름대로의 규범력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또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것도 또한 허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엄마 아빠가 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왜 도대체 이게 남들은 별거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투정을 부리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이니까 스마트폰 사줘야지. 네, 그렇게 하죠. 이건 또 뭐냐면 이것도 허락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처음에 휴대폰을 줄 때 이런 통제 없었잖아요.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 없었잖아요. 그냥 마음껏 쓰라면서요. 그렇게 마음껏 쓰는 거를 엄마가 태클을 건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오히려. 시작 시점에서 이러한 합의, 동의 부분이 서로가 있지 않으면 아이는 아이 판단에서 이거는 불편한 간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또 어긋나게 되고. 그럼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합의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을 드리는 게 이제 주는 게 맞죠. 휴대폰을 주는 게 맞는데 휴대폰을 줄 때 이 네. 휴대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걸 본 적이 혹시 있으신 분? 거의 없네요. 없습니다. 애들은 기본적으로 통화를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한 10분이면 통화하면 끝날 일을 한 2시간 동안 카톡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의 문화거든요. 아이들은 통화를 싫어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죠. 스마트폰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면허가 필요한 이젠 기기 또는 물건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아이에게 100만 원이 호가하는 이런 고가의 아주 위험한 물건을 너무 쉽게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건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한테 줬는데 얘가 뭐 하는지 감시하는 게 맞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레버를 당겼을 때 2가지 길이 있는데, 한쪽에 레버를 당기면 5명이 다치고, 한쪽에 레버를 당기면 한 사람이 다쳐요. 결국에 부모는 둘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이가 최소한으로 피해를 입고, 최소한으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이에게 오히려 간섭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제 단절이 돼버리죠. 아이랑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절이 되면 우리가 원했던 그 이상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회복이 아예 불가능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과의 단절이 돼버리면 집과의 단절이 돼버리고, 집과의 단절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아이는 튕겨나가겠죠. 튕겨나가가지고 다른 친구를 찾거나 다른 사람을 찾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주 그 부모 입장에서 딱 선을 끊고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말랑말랑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내에서 네. 이제 대면에서 따돌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내에서 따돌리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뭐 카카오톡에서 단체 톡을 얘만 빼고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오래전 됐죠. 2012년도까지는 아이들이 네이버 카페 이런 카페 문화였어요. 다음 카페, 뭐 맞아요. 네이버 네. 카페.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카페에 안 들어오고 페이스북을 가기 시작. 페이스북. 그래서 저도 이제 발빠르게 학원 다니면서 이제 페이스북 배우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 문화. 그렇죠. 커뮤니티 문화가 오히려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무리 문화, 네. 이런 무리 문화가 사실은 이제 그때 완성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오프라인상에서는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대면도 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이버상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어떤 조건에 맞춰서 뭐 중학생만 모여, 고등학생만 모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만 모여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미 나오고 뭐 성별 밝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입만 누르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속성이 있죠. 그리고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터치도 안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또래 관계에 적응을 하려면 뭔가 좀 재주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 뭔가 좋은 면도 좀 있고, 호감이 가는 어떤 그런 면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친밀감을 쌓고 인정을 받는데 사이버상에서의 커뮤니티는 너무 간단하고 쉽구나. 쉽고 편하고 아이들의 욕구에 딱 맞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상에서 있는 어떤 그런 따돌림 문화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사이버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죠. 왜? 오프라인상에서는 골목길에서 숨어서 이야기해도 다 들리거든요. 벽이 듣고 하늘이 듣고 다 들리고 지나가다 듣는데 사이버상에서는 딱 이렇게 딱 펜스만 쳐놓으면 못 들어와요. 우리끼리만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버상에서의 따돌림 문화는 사실은 이거 뭐 당연한 것일 수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따돌림 안에는 또 어떤 구조가 있냐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단순하게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건 그냥 하나의 형태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저마다 공격하는 애들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따돌리는 공격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조력자가 있겠죠. 예, 옆에서 막 자꾸 부채겨요. 예, 하라고. 그 다음에 강화자가 있어요. 그걸 더 강화시키는 그렇죠. 게 있어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더 이 상황을 고립시키죠. 그 다음에 방관자가 있고, 방관자가 이제 모른 척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방어자라는 게 있어요. 방어자는 뭐냐면, 방어자가 있어요? 방어자는 사실 이제 흔치는 않지만 따돌림을 당했을 때 정의로운 친구가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따돌릴 때는 한 아이가 따돌리는 게 아니라 이 따돌리는 아이의 어떤 그런 진지가 구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이 친구는 따돌리지 못해요. 어머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뭐 너가 좀 뭐 문제가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애가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그럴 리가 있어? 멀쩡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를 괴롭힌단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거든요. 그걸 좀 인지를 하셔야 예,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힐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부모님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네.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관찰하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관심이 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설거지하고 있을 때 엄마 뭐해 물어보죠. 예, 아빠가 꼭 당직하고 피곤할 때 저녁에 늦게 와서 피곤한데 아빠 바빠 물어보죠. 이건 뭐냐면 엄마 바빠라고 말하는 건 네. 엄마 사실은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 이 긴 문장이 줄여져 있는 거예요. 아, 신호구나. 그렇죠. 아이들은 표현력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머님 잠깐만 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앉아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아이들은 수줍고 그리고 그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면 이미 자존감이 어느 정도 그렇죠. 무너진 상태니까 더 엄마한테 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잘못이 자기한테 올까봐 되게 두려워해요. 아, 예,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폭력은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말하기 되게 쉬워요. 맞았어요 하면은 멍이 보이고 코피가 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욕을 했어요 하거나 뭐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그런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이나 하면 있죠. 흔적 딱 캡처하면 보여주면 이거는 어머님이 바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따돌림은 아이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무섭네요. 그리고 이유가 없다라는데 어머님이 동의를 못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경찰관님 말씀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성적 외에 학교 폭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크게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경찰관님 말씀 리뷰하셔가지고 앞으로 자녀들의 방향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